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서구 지역 초등학교 중 정문 앞에 CCTV와 비상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없습니다. 서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이곳은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비상벨이 없습니다. 서구 지역 초등학교 16곳 중에서 정문 앞에 CCTV와 비상벨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CCTV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곳, 이 모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희 서구도 최근 유괴 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괴 미수 사건이 난 이후에 관내 초등학교에 관련해서 CCTV나 비상벨을 점검해보니 아직까지 CCTV와 비상벨 둘 다 한 것도 없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빨리 전수조사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은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 내년에 모든 학교에 방범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정문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정문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모두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현실. 아이들의 안전망이 더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에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달천 예술 창작 공간이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상주하면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창작의 결실을 선보이는 제5기 입주작과 결과 보고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달천 예술 창작 공간. 예술인들이 머물며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입주 작가에게는 교실 반칸 정도 되는 개인 작업실이 주어집니다. 매년 초 선정된 작가들은 10달 정도 이곳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내줬으니 벌써 5기 입주 작가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전시장을 작가들 위주로 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설치 미술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DP를 해본다거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매년 연말마다 그의 작품 활동을 갈무리하는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5기 입주 작가들도 17일 권민주 설치 미술 작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작가별로 각각 열흘 동안 결과 보고전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결과 보고전에는 달성군을 소재로 작가의 예술적 해석이 더해진 입주작가 지원 프로젝트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저희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작가님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작가 지원 프로젝트, 홍보, 비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내년 2월쯤 2026년 입주작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선발 인원을 소폭 늘려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전교생이 38명인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학교 운동회에서 선보인다는데요. 준비 기간만 꼬박 5달이 걸렸습니다. 공희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들. 율동 하나하나가 일사불란한 군무로 표현되니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6월부터
이 학교 전교생이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창의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플래시몹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독도 플래시몹을 촬영하면서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춤을 추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전교생 38명의 작은 학교지만 독도를 향한 마음은 율동만큼 강합니다. 앞서 지난 8월 6학년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정도로 독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일만이 있는 포항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학교는 바로 우리 죽전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맞지 않던 손발이 어느새 완벽에 가까이 맞춰지면서 성취감도 큽니다. 우리 모두가 독도를 위해 춤을 추니까 함께 독도를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하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학생들의 독도 사랑 플래시몹은 독도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학교 운동회에서 공식 무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도 플래시몹 율동을 하면서 이게 의미를 좀 가졌으면 싶거든요.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애국심을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한 3분간의 플래시몹.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독도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독도는 한국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106회 전국체전이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0년도 개최 이후 25년 만에 부산 대회인데요. 50개 종목에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부산 전국체전 장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106회. 전국체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등용문이자 학생 선수들에게는 진학과 스카우트의 발판이 되고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로 가는 관문이 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 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는 18세 이하와 대학부, 일반부, 해외 동포부로 나눠 모두 2만 명이 출전하고 관계자까지 포함해 약 3만 명이 부산을 찾습니다. 육상과 수영, 구기 종목 등 48개 정식 종목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합기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족구와 주짓수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23일 전국체전 폐막 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려 31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펼칩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이어지고 있고 체전 기간 중에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한편 BTV는 전국체전 특집 뉴스를 편성합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그날의 경기 소식과 체전 이모저모를 지역 채널 1번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을 앞두고 이달 말 주민공청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4호선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하루 승차 인원은 6만 5천여 명으로 예측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민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 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동대구역을 지나 경북대와 엑스코를 경유한 뒤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합니다. 총 연장 12.56km로 환승역 3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사업비는 총 8,821억 원이 투입되며 2개 공구로 나눠 전 구간 지상 고가 교량 형태로 지어집니다. 열차는 철제 차륜 AGT 방식으로 두 량이 하나의 열차로 편성됩니다. 개통은 2030년이 목표입니다. 2031년 기준 승하차 인원은 하루에 6만 5천여 명,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첨두시에는 6,6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 1970년 도로 한가운데에 식재된 히말라야 시다, 즉 개입갈 나무 33그루의 훼손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공사는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교각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식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호강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공사 도중 소음과 진동으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열차 운영이 되면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철새들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상부 구조물이 없는 교량 형식으로 공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가 교량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 노선 내 217개 지점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11개 지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의 일조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거한 최적의 저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동구청 그리고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나라를 찾은 벅찬 소식이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인데요. 노벨문학상 125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인 아트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노벨문학상.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인 아트도서관에서 올 연말까지 책으로 만나는 노벨문학상 125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강 수상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올해 125년 되는 해 책으로 만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125년을 기획했습니다. 제1회 수상자인 프랑스 시인 슐리 프리돔은 이상주의적 시문학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기에는 평화와 인류애를 다룬 작가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불가피하게 시상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한 두 번인가는 수상대 없음으로 해서 빠진 적도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해방, 인권, 여성주의, 다문화 담론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초창기 유럽 중심에서 중남미, 아시아와 비서구권으로 수상자가 확장된 흐름도 나타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아시아인 최초 수상자인데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미국 대중가수 밥 딜런같이 시, 소설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수상자가 확장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해밍웨이, 알베르 까미, 헤르만 헤세 등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영화나 연극, 동화 등으로 재탄생된 수많은 명작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기념우표들도 노벨상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한 한강 작가는 독서붐을 다시 일으키고 위축됐던 문학 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본 노벨문학상 125년의 역사는 시대 정신을 각성하도록 깨우쳐주는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치과는 왜인지 모르게 들어가기 좀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치과엔 목요일마다 주부들의 발길이 모인다고 합니다. 치과를 찾는 이 일주일 하루 단 1시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구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치과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이서율 씨. 평소 말끔한 차림의 그가 매주 목요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로 어르신들의 흥을 끌어내는 트로트 가수 진광입니다. 구수한 트로트 가락에 어르신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어느새 작은 공연장이 됐습니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특히 또 진광 선생님 너무 잘해주는, 재밌게 잘해주시는 거라 뭐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뭐 운동도 가지만 놀이교실 나오는 게 기다려져요. 1986년생인 진광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영업 담당이었다가 히든싱어라는 모창방송 출연을 계기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의 대형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목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노래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10여 명으로 시작한 노래교실은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100명 가까이 찾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풀고 가죠. 맨 끝에는 막 전부 일어나서 춤도 추고 스트레스 확 다 풀고 가요. 딴 데는 나와서 불러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나가서 불러라 해가지고 저도 한 4번인가 불러가지고 칫솔도 4개 받았어요. 직장인으로 또 가수로 바쁜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진광. 그가 재능 기부에 나선 이유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살아가시면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항상 이제 오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박수 치면서 박수 마시면 더 건강에도 좋으시잖아요. 이제 항상 건강하게 함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해가지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미르 가요교실 회원분들에게 조금 이제 발전된 모습 그리고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잘 나가는 가수가 되는 게. 예명처럼 진정 빛이 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진광. 직장과 무대를 오가며 노래로 이웃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그는 우리 곁에 작은 영웅입니다. HCN 유동입니다. 한중일 세 국가의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대구예술발전소에서 19일까지 열립니다.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대구와 일본 교토, 중국 창사의 작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하나의 울림을 전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민화를 비롯한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미디어 아트 작품들. 조선시대 장식화인 책가도와 십장생도, 청호도를 선보인 건정순 작가와 전통 민화를 자개 질감으로 표현한 김리아 작가는 전통과 현대, 상징과 감각이 공존하는 몰입형 공간을 선보입니다. 오정향 작가는 대구 읍성 관문 중 하나인 영남제일관을 중심으로 1736년에서 2024년으로 이어지는 대구 읍성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인화를 현대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서상원 작가의 미디어 문인 제목 작품에는 미디어 아트지만 한지 작품처럼 먹의 질감과 깊이, 색채의 섬세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4명의 작가들은 우리 전통 민화와 그다음에 우리 현대 문인화의 어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어떤 미디어 아트로서 아마 중국과 일본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대구와 중국 창사, 일본 교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잠시 교류가 중단됐다가 2025년 다시 만나 미디어 아트 공동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세계의 도시 하나의 울림을 주제로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창의의 연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계의 도시지만 하나의 음악 도시인 대구처럼 하나의 울림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각자의 미디어 아트가 작품은 다르지만 같이 만나면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새로운 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우정을 다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중국 창사의 루시 디지털 아트 리엔 감독팀은 3D 홀로그램과 AR 기술을 활용한 동종호의 미록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후난성 동종호로 다시 돌아온 사슴 미록의 이야기 속에는 생태와 문명의 회복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我们本次带来的是一堂关于中国湖南洞庭湖麋鹿回归的故事。我们希望通过混合显实的全息投影技术加 AI 眼镜叠加的效果，带给观众一个全新的沉浸式的体验，给观众不一样的空间的穿越和沉浸体验效果。 일본 교토의 작품은 교토의 사계절과 전통산업,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저마다 특별한 교토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전시는 19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3층 창작실험실과 4층 스튜디오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이 디지털 똑똑 교실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수준에 맞게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는 19일, 3, 4학년은 다음 달 9일에 진행합니다. 각 기수별로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운영되며 학생과 보호자 각각 1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참가 신청은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대구는 한 달 전보다 0.2%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고 내림세 역시 23개월 연속 지속됐습니다. 특히 달서구가 0.44%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전달보다 0.02% 내려 4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경북고등학교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20년 뒤 광복 100주년에 개봉되며 재학생들의 영상과 사진, 경북고 출신 야구선수의 사인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비욘 뮤직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오는 18일 축하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색소폰, 하모니카, 클래식 기타 등 다양한 악기의 무대로 구성된 2부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비욘 뮤직홀에서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달서 글로벌 잡페어가 다음 달 14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과의 면접 기회와 전문가, 특강 및 이미지 컨설팅 등이 제공됩니다. 2025 달성 아동국 시리즈의 5번째 공연 슈퍼거북 슈퍼토끼가 25일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열립니다. 이 작품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후속편으로 경쟁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